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전국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성수기라는 추석 연휴지만 올해는 불매운동으로 일본행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국내 여행지들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30% 가까이가 음식 조리를 하다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도심의 영유아 비중이 한층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전국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7개월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정치권도 조국 임명 강행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한 대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한 달간 모든 정치 현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만큼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정치적 경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조국 장관 임명 뒤 낸 성명에서 현 정권이 조국과 함께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내년 총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독주, 정말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어떤 힘을 믿고 강력히 투쟁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국회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민생을 위한 정치보건 우선을 내세우며 검찰개혁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로 책정이 돼서 국회로 곧 넘어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심사 열심히 하고 법안심사 열심히 해서 검찰개혁 등을 통해 개혁정책 동력을 살리며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이 내년 부산 총선에 끼칠 영향은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진영의 강화, 즉 집도끼를 불러 모으는 효과는 굉장히 클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검찰개혁의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정말 개혁 정부냐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졌는데 그런 부분에 선명한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유권자층들이 아마 결집할 가능성. 결국 중도층이 이번 조국 임명 강행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지 아니면 불통 정부의 한 단면으로 볼지 여론의 추이가 내년 총선에 직접 영향을 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일본행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국내 여행지들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 예년엔 가까운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많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행 비행기 예약은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 1년 전 에어부산에서 운영하던 10개 일본행 노선은 90% 이상 판매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5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고 예약률도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5개 노선도 운항 편수는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45%에서 50%대 정도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매 운동 영향이 제일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여행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이 짧은 데다 일본 여행객이 급감한 탓입니다. 부산 지역 대형 호텔의 일일 평균 객실 예약률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호텔에서 예약률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올가을 부산에 가면이란 주제로 관광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초량 이바구길 등 부산 삼복도로와
해운대, 송정 등 해수욕장 레저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 보이콧과 홍콩 시위로 인한 안전 문제로 해외 선택 여행지 폭이 좁아졌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짧다 보니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려는 국내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국내 여행객 증가로 부산 관광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일보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20대,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6%가 타 지역 이주 의향이 없고 77.8%가 희망 근무지로 부산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문화와 생활 환경이었고 부산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었습니다. 희망 연봉은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직장도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택한 청년들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대 승하 캠퍼스에 세계 최초의 5G 기반 해양 드론 실증센터가 들어선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와 사하구, 테크노파크와 동아대가 협약을 맺고 해양 드론 실증센터 구축에 나섰는데요. 매년 500명 이상의 고용 유발이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 제조 산업의 중국 독과점을 벗어나 국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이 2억 1,938만 원으로 대전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5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대구 다음으로 높았지만 대전에 추월당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역 경계 침체 등으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전문가의 분석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3개의 잔여 부지의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돼 사업자를 찾지 못한 부지는 3곳만 남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새로 사업자를 찾은 부지는 트렌디, 유스, 문화예술타운 3곳인데요. 총 34개 관광 용지 가운데 이번에 세계 용지의 협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98% 면적에 해당하는 31개 용지의 투자 유치를 마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듯 오늘도 날이 덥겠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는데요. 단 구름이 많이 지나더라도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게 치솟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경남 내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한편 중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내일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오후부터 비를 뿌리겠습니다. 양산과 거제를 포함한 경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한 곳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30도, 양산 32도, 울산과 창원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인 금요일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연휴 내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요리에는 특히 식용유가 많이 쓰이죠. 실제로 명절 연휴 기간의 화재 4분의 1이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 붙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선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부치기처럼 명절 요리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실험입니다. 기름을 부은 프라이팬을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5분도 안 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10분 정도가 지나자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붓자 오히려 2m가 넘는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뜨거운 튀김류에 닿으면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로 기화되고 그 기화된 수증기와 같이 기름유가 튀면서 보시다시피 화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프라이팬에 쏟아넣자 불길이 꺼집니다. 수건에 물을 묻혀 프라이팬을 덮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른바 질식 소화의 원리입니다. 점화가 되려면 그리고 가연물, 산소, 그다음 점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산소를 차단시키면 불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대비법은 소화기인데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향해 일반 소화기를 뿌렸더니 불길이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붙습니다. 식용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7만 원 정도 하는 K급 소화기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의 영유아 인구가 크게 줄고 있고 특히 원도심의 영유아 인구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도 구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부산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14만 2,927명. 2015년에 비해 2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동구, 영도구의 영유아 인구 비율이 2%대로 크게 낮았고 강서구는 9.5%로 원도심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출생아가 163명에 그쳤고 영유아 인구도 970명으로 10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은 각각 9.5%와 24%로 주로 원도심 지역의 국공립 비율이 높았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영유아 비율은 좀 낮은 반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떤 국공립 비중은 좀 더 높은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는 여성 근무 여건 개선과 보육료 지원, 가구 소득 증대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도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통해 구군별 영유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육아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산 백인의 앞바단 운영 등 경제적 지원과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다른 시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산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에도 서울처럼 급행 도시철도가 도입됩니다. 출퇴근길이 한층 빨라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개통 연도가 무려 9년 뒤인 2028년이라서 당장 시급한 부산의 대중교통 서비스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급행열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실제 운행까지는 10년이 걸린다는 게 부산교통공사의 설명. 때문에 부산시는 오는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공사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와 과정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작은 이미 반을 넘어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산시가 모범 사례로 삼고 있는 것은 서울도시철도. 서울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급행도시철도 준비에 착수해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보다 14년 늦게 출발하는 부산의 급행도시철도. 2028년 부산 급행도시철도가 개통할 때쯤이면 2022년 운행 예정인 도심 트램이 이미 시내를 활보하고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공유 서비스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대중교통의 판을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부산 지역 단체장들이 일명 애국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습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유영진 전 식약청장에 이어 어제는 오고돈 시장과 박인영 시의회 의장,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펀드 가입 행사를 가졌는데 가입 금액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애국 펀드 가입이야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평소에는 펀드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하고 나서야 줄줄이 따라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이래 지난 6일 기준으로 펀드 가입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의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오는 23일 첫 삽을 뜹니다.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우동 사이 9.6km 구간에 지하 50m 깊이로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오는 2024년 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40분이 걸리는 소요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하 50m의 고속화도로를 뚫는 것도 기록으로 남겠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비를 환수하느라 도로 통행요금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조국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성적 등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제 부산대 학사과를 방문해 학교 측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만간 부산대 학사과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해경 소속 의견들이 심야에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셨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밤 10시 반쯤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의경 2명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복귀하려다 순찰 중이던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경을 관리하는 직원 2명에 대해선 주의 감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늘부터 기아 타이거즈를 사직구장으로 불러들여 2연전을 치릅니다. 현재 45승 3무 82패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는 9위 한화 이글스를 2.5경기 차이로 쫓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 위기에 처한 롯데는 남은 14경기에서 가능한 많은 승수를 챙겨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대학생 스포츠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인 프런티어즈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런티어즈로 선발된 10여 명의 대학생들은 다가오는 시즌 동안 스포츠 마케팅 교육을 수료한 뒤 KT 홈경기 지원 업무에 투입돼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까지로 스포츠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누구나 부산 KT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9% 줄어든 3만 9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보다 3,072명, 9% 감소한 3만 90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중 졸업 예정자는 2만 3,190명으로 지난해보다 3,505명, 13% 줄었고 졸업생은 6,555명으로 387명, 5.9%가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과 함께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오거돈 시장은 출산 의지가 확실한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저출생 대비책은 없다며 바우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 4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16일부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대기업과 가맹본부, 임대인 갑질에 대응해 중소상인 상담을 전담해왔던 민생본부 사업을 민생비상구로 통합 출범시켰습니다. 부산시당은 지난 2017년 출범한 민생비상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상공인 등과 함께 해왔지만 그 사이에도 사회적인 비극은 계속돼 왔다며 노동 존중과 민생 존중을 지켜내는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부산진구 수정산 터널 상부 공간에서 감곡의 공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터널 위쪽 6,443제곱미터 공간에는 교목 316그루와 관목 22,000그루를 심었고 휴게 공간과 운동시설, 마을 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지역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듯 오늘도 날이 덥겠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는데요. 단 구름이 많이 지나더라도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추석인 금요일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